이놈, 네가 나를 장군, 나라야 나를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잘 가시오. 한강과 임진강이 서해와 만나는 저 너머가 황해도 개성지방, 바로 고려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고려시대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문민정부란 말을 흔히 듣습니다마는 우린 고려시대의 다른 시기와는 대비가 되는 한 시기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0여 명의 무인들이 연이어 정권을 장악해가면서 정치를 주도했던 무인 정권 시대가 그것입니다. 그 무인 정권 시대가 시작되던 시기는 고려를 건국한 지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로 문신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이때 무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했고 결국 1170년부터 1270년까지 꼭 100년 동안 이른바 무인 천하를 이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의 무인 정치가가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 바로 앞에서 보신 이의민과 최충원입니다. 다른 무인 정권이 단명했던 것에 비해서 이의민이란 인물은 12년 동안이나 집권을 했고 최충원은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4대 60년간에 걸쳐 한 집안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이의민은 천민 출신, 최충원은 명문 무인 집안의 자손이라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문벌 귀족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고려 사회에서 무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0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무인 정권 100년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란 의문을 오늘은 이의민과 최충원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민, 천민 출신. 그의 아버지는 소금을 파는 장사꾼이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다. 힘이 장사인데다가 수박, 즉 오늘날의 당수와 같은 무술에 능해 그는 고향 경주의 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뒷날 이의민은 그 무술 능력으로 해서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위 부대인 금군으로 발탁된다. 개경에 온 첫날 밤 꿈에 사다리를 타고 궁궐로 올라갔다는 이의민. 그는 국왕 의종의 사랑을 받아 순탄하게 승진을 계속했다. 최충헌, 우봉 최씨. 그의 친가와 외가는 모두 명문 무반 가문이었지만 최충헌은 부친의 뜻을 따라 무신의 길을 버리고 문반 말단 서리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에게는 매우 초라한 출발이었다. 하여라. 하연 고금의 드문 명절구로다. 그대 명절구를 짓느라 부심했으니 내 술 한 잔 받으라. 태하 황공하여이다. 술은 장모가 따라도 계집이 따라야 제맛이라고 했겠다. 얘야, 이 한공에게 향기로운 감로주 한 잔 따르거라. 에휴, 내 비록 무반의 말찍인 사내원이지만
아마 장부가 한낱 문반들의 경비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구만. 조심하게나 높으신 문반 나리들 경기들 제하시게. 아, 문반 놈들만 불러들여 계집 끼고 뒹굴고 하는 폐하의 처사도 너무하시지 뭔가. 아유, 그 옛날에는 안 그러셨다던데. 조심하려도 자꾸 그러는만.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데 무서워할 게 뭐 있나? 수 틀리면은 힘을 까뭉개면 될 게 아닌가? 내 말이 바로 그 말일세. 어허, 이 사람도 오늘 밤 큰일을 낼 사람들이구만. 경비를 바로 서지 않고 웬 잡담들인가? 시절을 잘못하구나. 한낱 문반들의 경비 노릇이나 하는 것이 한스러워 탄식하고 있었구만요. 문벌 귀족의 권세에 밀려 왕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의종. 이 때문에 그는 정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술과 놀이로 세월을 보냈다. 최충헌이 처음으로 맡았던 관직도 바로 그 궁중에 소요되는 술을 만드는 부서의 말단 서리직이었다. 알공과 시족들은 끼니마다 쌀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허구온 날 주지 육님이 웬 말입니까? 장군님의 태산 같은 신중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오나 우리 무반들의 불만도 꼭지까지 찼음을 아셔야지요. 단지 무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양제보다 어종종한 저놈들한테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 일이라면 장군님의 뼈아픈 기억도 저희들 못지 않을 줄 아옵니다. 일찍이 문신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종부의 수염을 태우는 등 문벌 귀족들의 횡포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에 하급 무반들의 불만이 먼저 터져나왔다. 그런데 이 무렵 왕 앞에서 수박 대련 시범을 보이던 중 정삼품 대장군 이소응이 문반 육품의 한료로부터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 마침내 원로 무신들까지 동요하기에 이른다. 장군님, 부디 소인들의 장검으로 저들의 전행을 끝마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장군님. 이들 뜻이 정녕 그러하냐? 전 무관들의 장군님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대로 해라. 이놈들 어전에서 칼을 뽑다니 이런 무례한 놈들이다. 썩 나가지 못할까? 하, 끝까지 찍고 까부는구나. 여봐라, 장군님의 명령이 계셨다. 장졸들은 복도를 벗고 오른쪽 팔소매를 거둔 자를 만남겨두고 무자리 없애라. 상장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 내 앞에서 이런 참상을 보일 수 있단 말이더냐? 폐하, 사세가 부득이함을 통촉하소서. 모든 일에 화근인 한내가 아직도 상 곁에 있은즉 그를 내보내 목을 치도록 정하옵니다. 이놈 한거야, 어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대장군, 한내만 내어보내면 진정하겠는가, 대장군? 그러하옵니다. 이는 모두 폐와 나라를 보존하고자 하는 일이오니 염려 마시고 한내를 내치시옵소서. 한내야, 어쩔 수 없군. 어서 나가거라. 살려주시옵소서. 종소고금에 이런 법 없사옵니다. 폐하.
이제는 안심하소서. 상주대 간신배들을 모두 처단하였사오니이다. 의정 당시의 집권 세력인 문신 귀족들은 그 이전의 문신 귀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문신 귀족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온갖 그 특권을 누리면서 더욱더 왕권을 능멸하고 귀족 문신 귀족 상호 간에도 대립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 집단에 불과했고 오직 자기들의 개인적 그 이익 추구만을 하는 그런 추잡한 정치 집단으로 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신귀족 사회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새로운 정변, 즉 무신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신난이 일어나자 왕의 측근 세력이었던 환관들은 정중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이 됐고 이에 정중부는 의정을 폐위시켜서 거제도로 유배하는 한편 어린 태손마저 살해한 후에 새 임금으로 명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의종 때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서 왕과 문신 귀족들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일부 문신들은 오히려 무인 정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인 정권에 협조했던 이유는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에 대한 반발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 역시 귀족과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만큼 무인 정권의 성립이 오히려 사회 변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신과 문신들의 밀월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인들의 독조에 대해서 일부 문신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명종 3년 문신 김보당이 의종의 복위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신난의 화를 피해 지방으로 낙향했던 문신들의 일부는 의종의 복위를 은밀히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무신 세력들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곧바로 논공 행상에 착수하는 한편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문신들에 대해서는 숙청을 단행한다. 이에 무인 정권에 참여했던 문신들이 차츰 이탈하기 시작했다. 결국 명종 3년 무신들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됐던 김보당의 반란을 시발로 해서 명종 4년 조의청의 난이 뒤따랐고 이후 수많은 농민과 천민의 난이 폭발하게 된다. 그 정도로 대규모의 농민 항쟁이 이 시기에 무인 정권이 약 100년간 지속됩니다만은 역시 농민 항쟁 역시 약 100년간 지속되는 대규모의 농민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민 항쟁은 이미 무인 정권이 성립되기 이전 7, 8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00년대 초반에 대규모 농민들의 유망 현상, 농민들이 자기 거주지를 벗어나는 이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무인 정권이 성립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러한 하층민들, 농민들의 어떤 저항에 힘입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인들이
농민들의 기대를 안고 정권을 성립시켰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의 대농민 지배 내지는 대민 지배 방식은 오히려 고려 전기의 문신 귀족들이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보다 더 가혹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신 정권들은 자기들의 어떤 취약한 정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 수탈을 더욱더 가혹하게 했던 것이고 그러한 가혹한 농민 수탈이 특히 무신 정권기 하에 농민 항쟁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당은 난을 일으키자마자 장준석, 유인중 등을 시켜 거제도에 유폐돼 있던 의종을 경주로 모셔온다. 경주에서의 의종 복위 운동은 40여 일간 지속됐다. 허나 부재지주인 문벌 귀족과 낙향 문신들로 인해 경주 지역 백성들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던 만큼 그들의 호응을 얻을 수는 없었다. 나는 장군 이민이다. 국왕폐하의 명을 받고 반도들이 숨어있는 경주부를 도보러 왔노라. 양민들은 문을 닫아 걸고 들어앉아 반도들에게 협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전왕이 이리 온 것은 고을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시간을 주시면 반도들의 우두머리를 저희 손으로 처치하고자 하오니 부디 본도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시오. 걔 누구 없느냐? 불러 계시오니까. 어인 연유로 성안이 이리 소란스러우냐? 저 벌군이 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옵니다. 하면 토벌군을 맞아 싸우러 간 장순석, 유인준 등은 어찌 되었다 하더냐? 이 경주의 양민들이 이 내응을 해서 이 양민들의 칼날에 베어졌다 하옵니다. 내가 발탁했던 자가 내 목숨을 재촉하러 올 저승사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구나. 술이 있으면 한 잔 주겠느냐? 그렇잖아도 이미 주한상을 가까이 대령했사옵니다. 내 영혼은 내 손에 죽을 명운이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느냐? 폐하, 내가 따라준 술에 독이 들어있길 바랐건만 그렇지 않구나. 너는 내 몸에 칼을 댈 심산으로 술에 독을 타지 않은 것이냐? 폐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법. 나는 제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 제왕답게 고통 없이 의연히 죽고 싶다.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겠다.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하겠나이다, 폐하. 고맙다. 내 마지막 배려 명부에 가서라도 잊지 않으마. 이날 이의민은 의종의 등뼈를 꺾어 시해를 했고 그 공으로 대장군직에 오른다. 자네가 돌아가신 최원호 상장군의 맞자제라고 했던가?
그러합니다. 무반의 자제잡게 기골이 장대한 헌은 장부로구나. 그래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음사의 혜택을 입자와 양원영직을 제수받았사옵니다. 아니 그 자리는 술찌개미나 만지는 문반의 말직이 아니더냐? 그러합니다. 자네 부친으로 말하자면 강직하고 기계가 더 높은 무반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어른이셨네. 자네도 무반으로 전직하여 부친의 대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전에 문신들에게 관세 받으신 것이 한이 되시어 저더러는 문반으로 입신 출자라는 유지가 계셨사옵니다. 하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 무반으로 전직을 한다 해도 크게 불효를 저지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무술 수련만은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아직 기회가 닿질 않아. 자네 같은 골수 무반의 자제가 천직을 버리면 나라의 손실일터. 그 점은 염려하지 말게. 내 한번 힘써 보겠네. 그리만 된다면 소인 신명을 바쳐 봉공할 것이옵니다. 명종 4년 조이총의 난이 일어나자 최충원은 구원수 기탁성의 부대에 배속돼 정칠품 별장직에 임명됐다. 반면에 이유미는 조이총의 난을 토벌한 공으로 다시 무반의 최고직인 상장군으로 승진한다. 그러나 의종시해라는 문제는 이유민과 무신 정권의 도덕성에 깊은 흠집을 남겼다. 또한 천민 상장군 이유민은 보수 원로 무신들에게 두려운 견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조정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 이곳 안동 땅만은 화평하기 이를 데 없으니 이 모두가 최공의 바른 다스림 때문이 아니겠나. 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방방곡곡을 두루 살펴보건대 이곳만큼 생민의 표정이 밝고 건강한 곳이 없었네. 이게 바로 최공이 최고의 묵민관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보잘것없는 사람을 높이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한적한 벽지에 와 있다 보니 황도의 소식이 몹시 궁금합니다. 문돌 귀족들과 환관들의 세도는 꺾였다 하나 이번에는 그 자리를 차지한 무신들 간의 세력 다툼이 치열하니 자칫 신학이 부학을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울 따름이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나. 나라를 제대로 보존하려면은 자네 같은 사람이 한시 앞이 요직에 등용되어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네. 무인 정권 초기 10년의 역사는 무신 간 권력 투쟁의 역사였다. 정변 후 5개월 만에 무신난의 선봉장끼리 권력을 다투던 중 강경파였던 이방은 보수 원로 무신들과의 잦은 불협 화음 끝에 결국 정중부 측에 살해된다. 그러나 무신난 9년 후 무인 정권은 경대승이라는 인물의 돌연한 출현을 맞는다.
경대승은 약관 15세의 나이로 관직에 나아갈 만큼 명문 무반 출신으로 그는 무신난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무신난 이후에 자행된 무인들의 만행에 대해 분개할 정도로 여타 무인들과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존재였다. 게다가 그는 무신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복고의 뜻을 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몽고 침입 당시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화려한 궁궐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정권의 위기를 왕실의 권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대승이 정중부를 살해하고 난 뒤 맨 처음 내세웠던 기치도 그 정치적 목적은 달랐지만 무신난 이전의 시대로 복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신난 이후 하급 무인들은 자신들의 몫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고위 무신들은 이들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무인 정권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급 무반의 자손인 경대승은 이런 하급 무인들의 득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복고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자 하급 무인들, 특히 의종을 시해했던 이 의민 계열의 무신들은 잔뜩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신난을 통해서 즉위한 명종도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과 문신, 고위 무신과 하급 무인들은 권력의 향배를 놓고 다시 한번 대립하게 됩니다. 경대승이 집정관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보현은 사건 시대 이전으로 복구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돌이켜보건대 무반이라고 하여 그 알량한 문반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문제는 많은 문신들이 경대승의 뜻에 열렬히 호응했다는 점일세. 그들의 쇠를 두를 만한 견제책을 찾아야 할 게야. 요즘 문신들 깝치는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새로 지은 중방 부속 건물에 이름을 지어달랬더니 뭐 향복이라고 지어왔습니다. 이거 뭐 향복인지 항복인지 분간이 돼야지. 벌칙한 놈들. 하나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권력이 이 중방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문신들을 등에 업은 경대승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감히 어느 놈이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더란 말입니까? 오늘 낮에 중방에 등장한 이민과 그쪽 무리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죠? 놈들을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로 무반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민과 하급 무장들이 걱정인데 그들의 사병만을 믿고 큰소리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민 계열에 당하기 전에 저들을 능가할 만한 무장 세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장군의 처소에 호위병부터 늘리는 것입니다. 기은민이라. 천출로 태어나 한이 많은 데다 야심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알았어. 내 곧 시행하리다. 과인은 경장군의 공로에 보답하고자 해서 전에 정중부의 아들 균이 복무하던 승선직임을 장군께 제수코자 하오. 폐하의 뜻은 고맙사오나 신의 글이 짧으니 감히 바라는 바가 아니옵니다. 폐하, 신등이 정중부 일당을 제거한 것은 옛것의 좋은 점을 다시 부활시켜 나라를 편안케 지키려 함일 뿐 벼슬자리를 탐하고자 함이 아님을 통촉하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면 좋겠어? 승선직은 왕명을 출납하는 중요한 직책이니 선비가 아니면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알겠소. 인선은 장군이 알아서 차후에 추천하도록 하시오. 예. 장군, 간악한 정정부의 무리를 제거하시어 조야가 다시 맑아졌사옵니다. 이는 모두 장군의 공덕이오니 크게 하례드리옵니다. 하례라니요, 당치도 않소이다. 이 자리에 전 국왕 폐하를 시한 자가 살아남아 있는데 어찌 축하를 받을 수 있겠소이까? 시킨 대로 거행하였느냐? 예, 집주인은 물론이고 여문 앞까지 장졸들을 풀어 물샐 틈 없이 경비를 강화하였사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아니 되겠구나. 너는 집사에게 알려 황도에 있는 전 재산을 돈량으로 바꾸어 낙향할 준비를 서두르라고 읽어라. 장군, 입신 출세가 목전이 없네. 어이무무시오이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일,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냐? 알겠사옵니다. 소인이만 물러가옵니다. 경대승 이놈, 내 반드시 오늘의 추억을 되갚으리라. 글자를 알지 못하고 미신에 심취했던 이 의민은 고향 경주로 낙향, 경대승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경대승은 수많은 호위병과 정보원을 두고 정적에 대해 탄압을 가했지만 항상 불안에 시달렸다. 이리 와! 안돼, 이리 와! 이리 와! 나으리, 이 안색이 창백하옵니다. 혹 나쁜 꿈이라도 꾸셨사옵니까? 나으리마님, 나으리마님. 무슨 일이 간데 사내 자식이 이리도 소란스러우냐? 황도에서 급한 정갈이 왔사온데 경대승 장군이 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경대승, 내가 죽이려 했는데 하늘이 대신 죽여주었구나. 그뿐이 아니옵니다. 폐하께서 제세보원께 윤지를 내리시길 나으리께서 즉시 상경채비를 하시고 이달 안으로 황도로 들어오란 어명을 내리셨다 하옵니다. 이민 휘하 병단이 중방의 양해 아래 무사히 황도에 들어왔으니 이제 천하는 그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원로 무반들을 휘하에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다 하나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 의민이 척수가 되지는 못할 걸세. 혹시 장군께서는 한간에 떠드는 18자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8자 설이라면? 18자를 합치면 이시가 되질 않습니까? 이제 고려 왕씨는 왕씨의 대운이 다하고 이시에게로 그 대운이 넘어간다는 소문이 옵니다. 저런 게 막직한! 바로 그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이민이랍니다. 이민이 야심이 남달라 경주에서 재물과 인심을 함께 모은 데다 출신이 천출이라 하급 무사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고 있답니다. 그가 또한 어떤 변화를 도모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왕 폐하의
명을 받고 개경에 입성을 하였으나 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개혁의 전면에 나서서 조야를 이끌어갈 이 명망 있는 인물을 찾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야 당연히 장군이 맡아서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까? 이 무식한 내가 뭘 알아야지요. 아시다시피 내게는 의정시해라는 걸림돌이 있지 않소. 대신과 백성들이 예전에 그 불가피했던 일을 잊을 때까지 부사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바야흐로 무신의 천하입니다. 어찌 내가 뒤는 내 봐줄 테니 그 점은 염려 말고 조야를 이끌어 주시오. 조신과 백성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자는 게 내 뜻이오. 내 힘과 문부사의 지모를 한테 합한다면은 세상에 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소? 좋소이다. 내 장군을 믿고 한번 추진하리다. 부디 이 천출의 한을 풀어주시오. 자네가 이번에 경상 진주도 알렴사로 내려간다지. 예, 그러하옵니다. 모두 여러 장군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알기는 아는구만. 내 본래 출신이 미천에 창고 근방에 흩어진 쌀을 주워 먹으면서 자랐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 해서 난 쌀에 한이 맺혀 있네. 진주에 내 농장을 세울 만한 땅을 좀 마련해 주게. 본래 알렴사란 직책이 지방 수령의 잘못을 다스리는 자리이옵니다. 알렴사란 이름으로 어찌 백성들의 땅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야? 하면 내 청을 못 들어주겠다는 게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경상 진주도 알렴사 최충원이 임지에 부임해서도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주색에 취해 있다 하옵니다. 해서 고을 수령과 백성들의 원성이 찾아오다 하오니 부디 최충원을 채모하여 주시옵소서. 최충원은 이미 안동부 사부사로 있을 때 선정을 펴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바 있는 사람이요. 어찌 최충원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소? 폐하!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즉시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요. 사실을 확인해 본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니 기다려 보도록 하오. 내가 다시 벼슬 살려면 개자식이다. 성린, 조원정 등 천민 출신 무장들은 두경성 문극겸의 탄핵을 받자 이에 반발해 곧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고 만다. 최충원 또한 경상진주도 알렴사직에서 파면된 후 관계를 떠난다. 이후 7년 동안 그의 행적은 베일에 가려진 채 남겨져 있다. 이의민 정권의 중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행동집단 무인과 개혁 추진 세력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타협과 변질이 거듭되면서
개혁 조치는 결국 사문화되고 맙니다. 한편 하층 신분 출신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함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꺼리는 기득권 세력들의 불안과 불만 또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민 정권은 또다시 힘을 동원한 강압 정치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담은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을 내세웠던 집권 초반기에 수그러들었던 농민 항쟁도 다시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고려시대 최고의 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규보의 무덤입니다. 이규보는 최씨 집권기에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최씨 정권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충원은 문인들의 능력을 적절하게 정치에 활용할 줄 아는 뛰어난 수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는 지식인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켜 나갔습니다. 한때 관직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재기를 꿈꾸던 최충원. 그는 이민 정권의 말기에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합니다. 승진의 속도가 매우 느렸던 최충원은 이 무렵 겨우 장군의 최하위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오, 최 장군, 이게 얼마 만인가? 벽지에서 고생이 심했지. 아니올시다. 심신수양의 기회로 알고 편히 지냈습니다. 아무튼 주왕관계로 돌아왔으니 다행이네. 요즘 개경의 분위기는 어떠한지요? 이문의 실정이 목불 인견이 지경이던 차에 자네를 다시 만나니 천군 만마를 얻는 듯 마음이 든든하네. 과찬이십니다. 헌데 이분들은 누이신지? 오, 마침 잘 되었네. 이 사람들은 무반이 아니라 강직하기가 대쪽 같은 문인들이라 자네와 뜻이 잘 맞을 거야. 반갑습니다. 최충원이라고 합니다. 장군의 명성은 익히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저 무지한 무장일 따름입니다. 이 사람아, 통생명은 해야지.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내 친구는 나처럼 권력 주변에 얼쩡거리는 자를 소 닭 보듯이 하는 친구죠.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나누던 참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이 모양이지만 장차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여러분과 같은 선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과연 무엇이오? 그건 무지렁이 무장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권력만을 탐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그건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도 정치만이 바른 길이지요. 무신도 무신 나름입니다. 무신이라고 해서 개혁을 못하는 법은 없지 않겠소? 그렇다면 왜 왕도 정치는 안 되지요? 왕을 마음대로 폐하고 나서야 바른 정치가 된답니까? 자, 마음껏 마시도록 해라. 응? 내 이제껏 이 고려국의 가인이라면 길 가는 여편네건 임금의 폐위까지 취하지 않은 계집이었거늘 이토록 미색이 뛰어난 너는 대체 어디서 호련이 나타났는고? 셋낸 자운선이라 하옵니다. 비록 천한 양수척 출신이오나 남하대장부의 기계와 야망을 흠모에 맞지 않았사옵니다. 좀 더 큰 남아의 품에서 마음껏 논일고 싶어서. 그렇다면은 너는 임자를 아주 제대로 찾아왔느니라. 높으신 분을 몰라뵌지 용서하소서.
그렇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디 내 품에 안겨서 이 벌주 한 잔 받아보고. 응? 자, 들어라. 응? 마음껏 취하도록 하거라. 이 귀여운 것, 자, 한 잔 따라보거라. 응? 이공께서는 미천한 몸으로 장상이 되셨으니 자식 교육을 옳게 하셔야 부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자 지영의 행포가 무사람들의 원한을 사고 있으니 장차 화가 닥쳐올까 걱정입니다. 이의민 정권은 말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의민의 고향 경주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때 이의민의 아들 지영이 최충원의 아우가 집에서 기르던 새를 빼앗는 사건이 발생. 한바탕 파란이 일어나게 된다. 내 이놈들! 이 상전이 훔쳐가면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웬 놈이야? 얘가 어딘 줄 알고 대바람부터 활자를 옮긴 게야? 주인의 허락 없이 훔쳐간 매를 찾으러 왔소이다. 당장 내놓으시오. 별 우스운 놈을 다 보겠구나. 이 고려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나의 소관이거늘 하찮은 매 한 마리 때문에 내 단잠을 깨우는 게냐? 말을 삼가하시오. 사만 땅에 있는 만물이 국왕의 것이라는 소린 들었어도 당신의 것이라니 당치도 않소. 영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이구나. 여봐라! 이 무도한 놈을 당장 결박지어 광에 가두어라. 아니야. 이 더러운 소 치우지 못하겠느냐? 이미 장군이 직접 결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결박하단 말이느냐? 내 오늘 널 깊이 고죽이리라. 나으리, 어찌 충원의 아우종계의 졸개와 상대하려 하십니까? 기왕에 죽을 놈이니 보내주어라. 형님, 지영이란 놈을 건드려 놨으니 집안이 결단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의민의 부자농들 아예 없애버립시다. 밀타산 별서라면은 기습이 능히 가능할 것입니다. 형님,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안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부디 마음을 정해 주십시오. 이민의 별세를 지키는 군사가 어떠하다 하더냐? 이의민의 군사 200이 호젓이 지키고 있다고 하옵니다. 내일 아침 날랜놈 300 골라 은밀히 미타산 별서로 움직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형님. 폐하, 타막한 관리들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백성을 침탈함이 극에 달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선량하고 유능한 인사를 선발하여 지방 관리에 임명하셔서 세도 대가들이 백성의 살림을 이른바 봉사 10조. 최충원은 이의민을 살해한 후 의종 시해 문제를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리 준비해둔 10가지 조항의 개혁 건의서를 왕에게 올린다.
이 봉사 10조를 통해 그는 당시의 집안 사회 문제를 일일이 제시했는데 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무인 집권자의 새로운 면모였다. 최충원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몇 가지 새로운 지배기구를 고안해냈다. 신변 보호와 정보의 수집, 강력한 무력 확보를 위해 교정도감과 토방을 설치했고 정방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최충원의 아들 최우도 서방의 문인들을 모아 참모로 활용하는 등 뛰어난 정치 역량을 발휘한다. 최씨 정권은 4대 60년간 2명의 왕을 폐위시키고 4명의 왕을 새로 옹립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나 혐의가 있는 인물은 거침없이 제거됐다. 최충원의 집권을 도왔던 무인, 조카, 심지어 동생까지도 권력 앞에선 예외일 수 없었다. 최우 집권기에 시작돼 최항, 최의 대까지 계속됐던 몽고의 침입. 강화도로 천도하면서까지 벌였던 끈질긴 대몽 항쟁이 그들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육지에 방치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백성들의 평가는 또 어떠했을까? 최씨 집안의 마지막 집권자였던 최의가 바로 최씨 집안이 키웠던 신복의 칼에 죽음을 당함으로써 100년에 걸친 무인 정권 시대는 끝이 나고 이후 고려는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곳 강화도에 모셔져 있는 고종임금은 최씨 정권이 마지막으로 옹립한 왕으로 최씨 정권의 종말을 지켜본 임금이었습니다. 100년에 걸친 무인 시대의 주역들, 그 가운데 이의민과 최충원은 개혁이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기성 보수 세력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했고 얼마 안 가서 실천 의지마저 상실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실종된 지점에서는 한결같이 정보 정치와 힘에 의지한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되고 그에 맞물려서 격렬한 농민 항쟁이 일어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무인 정권 100년은 한국 역사상 농민 항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또 기대감이 충만했던 그때 무인 정권은 권력의 쟁탈과 유지에 모든 힘을 소모함으로써 결국 변혁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뒷날 고려의 인물들을 정리한 고려사 열전에 이의민과 최충원을 비롯한 무인시대 주역들은 모두 반역자로 분류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